쌀 수요가 갈수록 줄면서 쌀이 남아 돌고 농사지은 농민들의 팔로가 막히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쌀 문제는 식량 안보와도 관련이 있고 국민 정서상으로도 예민한 문제죠. 그래서 무작정 시장 원리로만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양곡관리법은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해결 방안은 없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다른 먹거리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쌀값은 내리고 있다고요? 네, 산지 쌀값은 지난달 20kg당 3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1년 사이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하락률로 보면 1977년 이후 45년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이달 들어 정부가 쌀을 사들이면서 쌀값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낮습니다. 자, 쌀 소비가 준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죠? 네, 쌀 소비량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농민들은 이 정부가 시장 격리를 제때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시장 격리는 쌀을 비축 창고에 둬서 쌀값 하락을 일시적으로 막는 겁니다. 이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쌀값 폭락의 원인 제공은 문재인 정부가 했다고 한 말도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정부의 쌀 수매를 의무화한다는 거죠? 네, 개정안대로라면 쌀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되면 정부가 무조건 사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쌀 소비가 줄고 있는데 농민들이 쌀 생산량을 그만큼 줄이지 않아서 이 소비와 공급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거군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네, 2030년이면 쌀이 64만 톤 정도 남아돌고 그걸 사들이는 비용은 1조 4천억 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또 개정안이 지금 통과돼도 이 수확기인 내년 9월부터나 적용할 수 있는데 야당이 충분한 논의도 없이 밀어붙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초과 물량은 다 사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1조가 아니라 2조가 되고 그다음 3조가 되는 거예요. 쌀 수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재정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나 무작정 쌀 농사 짓지 말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정부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정부 대안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 제도를 유지하되 쌀가루 가공식품으로 소비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이 벼 재배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일본도 우리처럼 쌀 초과 생산이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쌀 대신 다른 작물로 바꾸면 수익을 보장해주고 또 양 대신 질을 높이는 쌀 고급화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벼 재배 면적은 줄고 콩과 밀 등 다른 전략 작물은 크게 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또 농가 수가 우리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데요. 농식품 수출 규모는 미국 다음입니다. 정부가 농지 규모를 키워주고 또 첨단 설비를 지원해서 농업 경쟁력을 높인 덕분입니다. 우리도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서 쌀에 편중된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홍 기자 설명 듣고 보니까 잘만 하면 선진국들이 앞서간 길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었겠는데 우리 정치권이 싸움은 잘하는데 고민을 너무 안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